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의사는 서둘러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열려있는 폴더를 닫으며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구하지 마세요. 심장 모니터 숫자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망 선고 후 즉시 화장터로 향했고 역겨운 유언장은 불태워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외지에 두고 온 첫사랑이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그를 죽인 거야. 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기요. 제 남편이 살해당한 것 같아 신고할게요. 진홍색 수술실 등이 몇 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치의가 먼저 나왔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사람은 어때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죠. 노환에 갑자기 쓰러진 상황이라 생명만 겨우 건졌습니다. 뇌종양은 아직 제거할 수 없어요. 한 달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종양이라고요?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양쪽에서 부축했죠. 간신히 진정한 후 다시 물었어요. 그럼 수술은 언제쯤 가능한 거죠? 최소 한 달은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수고해주세요. 병실로 이동한 나는 창백하게 누워있는 류지웅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지웅아. 젊을 때 몸조리 안 하더니 이 꼴이 됐구먼.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당신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중매로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류지웅은 의류회사를 운영하느라 항상 바쁜 삶을 살았죠. 자녀들이 커서 일을 물려주려 해도 매번 직접 처리하던 그였습니다. 이번에 쓰러진 걸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눈물을 닦으며 침대 옆 정리를 하던 중 그가 의식 잃기 전까지 붙잡고 있던 서류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흩어진 문서들을 주우던 중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이 바보가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했구나. 생각하며 휴대전화로 병원 친구에게 전문의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내용을 자세히 읽을수록 슬픔은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진정이라는 여자에게 남겼던 겁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인 나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진정이라 머릿속을 뒤적이던 중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직후 회사에서 본 그 여자. 새파란 정장을 입고 류지웅 옆에서 서류를 들고 있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그녀는 길게 머리를 기르고 매우 아름다운 외모에 항상 정장 차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녀는 류지웅의 비서였죠. 어머, 사장님 부인께서 오셨네요. 회사 직원들은 저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당시 제가 회사 지분을 상당히 보유한 대주주였기 때문이었죠. 제가 사무실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류지웅과 정아를 계속 바라보자 직원이 바로 아는 것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사장님 부인. 저분은 류 총괄의 비서인 정아 씨예요. 전에 부 총괄님께서 말씀하시길 두 분은 예전 동창이었다고 해요. 한때 연인 사이였지만 그때는 류 총괄님이 가난한 청년이어서 여자 집안에서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약간 변하자 직원은 바로 말을 수정했어요. 하지만 류 총괄님이 부인을 만나야 운이 트인 거 아니겠어요? 부인이 아니셨으면 오늘의 회사도 없었을 거예요. 여자의 직감은 역시 정확했어요. 두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둘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요구를 했어요. 비서를 교체하는 게 어때요? 최근 해외 유학파 인재를 채용했는데 해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류지웅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던 그는 제 요구를 거절할 리 없었죠. 창업기부터 함께 고난을 겪은 우리 사이에는 부부 이상의 유대감이 있었어요. 예상대로 그는 잠시 망설인 후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유언장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유대감을 지킬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모욕감만 느껴졌어요. 내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니.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뒷배림을 준비했으니
인간은 냉혈동물이 아닙니다. 수년간 서로 의지했던 시간을 저 역시 소중히 여겼기에 생활 속에서 그를 세심히 돌봐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다른 여자에게 준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놔둘 걸 그랬어요. 한 달이 지나자 우리는 집으로 퇴원했어요. 유언장을 본 후 아무 일도 없던 듯 서류를 제자리에 두었죠. 류지웅이 깨어난 후에도 전혀 모르는 척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서재로 가려고 했어요. 여보, 회사 서류 처리해야 돼서 먼저 올라갈게. 옷을 개며 온화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세요. 그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서재로 향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영상을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그는 바로 그 여자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 걱정되면 비행기 표를 끊을게. 아, 미나는 괜찮아. 대학 생활비 넉넉하게 줬지? 당연히 줬지. 내 딸이니까 내 일처럼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이제 완전히 실망했죠. 수많은 고난도 그가 품은 감정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정아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이혼했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니터 속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이번 병으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성격이 되어버렸죠. 나에게는 화를 내면서 외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나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은행에서 류지웅의 계좌 내역을 받을 테니 유산 상속 관련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혼 시 제 권리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받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차를 몰고 집을 나섰어요.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임 여사님, 제가 조사해달라고 하신 자료 전부 여기 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 안에는 제가 사설 탐정에게 의뢰한 진정에 대한 조사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자마자 세 사람의 단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정의 딸 졸업식 사진으로 보였는데 류지웅은 유독 밝은 미소를 띠며 자기 자식들보다도 다정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자료들을 정리한 뒤 탐정에게 약속한 1,080만 원을 일시불로 이체했습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인 마음은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진정은 퇴직 후 외지지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부사장 직함으로 채용됐습니다. 류지웅은 죄책감 때문인지 직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아파트까지 선물로 사줬습니다. 본사와 지사 거리가 멀었고 진정이 결혼한 상태라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시 제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두 집안이 정신없는 사이. 류지웅도 시간을 낼 수 없었죠. 하지만 진정이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게 되자 금세 다시 연락이 오갔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 류지웅은 예상대로 지사 출장을 가야 한다며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한다면 오랜 정분을 생각해 용서해주리라. 꼭 가야 해요. 의사 선생님은 어쩌고요? 병원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수도권 사립병원 뇌종양 전문의가 류지웅의 수술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제 시선을 피한 채 류지웅은 가야만 해라고 했죠? 그 말에 제 가슴에 매달려 있던 바위가 쿵소리 내며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몇 시야? 저녁인데 지금 나가야 해. 류지웅이 말했습니다. 저녁은 안 먹을게. 그래도 좀 먹고 가요. 당신이 좋아하는 감자 당면조림 해뒀는데. 주방으로 들어가 점심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묵묵함이 흘렀습니다. 수저 소리만 맴도는 어색한 분위기에 류지웅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입맛이 없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서류 한 부를 꺼냈습니다. 유 변호사가 건강보험 서류를 가져왔는데 확인하고 서명해줘요. 서둘러 나가려는 류지웅은 대충 훑어보더니 다녀와서 처리할게 라고 했습니다. 수술하면 그땐 이미 늦어요. 지금 해둬야죠. 류지웅은 시계를 힐끔 보며 지방에 있는 첫사랑이 더 급한 듯
서명란을 뒤적이더니 성명을 적었습니다. 제가 인주를 건네자 그는 서류에 지장을 눌렀습니다. 이제 갈 수 있지? 서류를 정리하며 환한 미소를 지은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그가 이토록 쉽게 서명한 건 저를 가족과 회사밖에 모르는 여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겐 영원히 비밀로 할 거예요. 이 서류가 류지웅의 모든 지분을 제 명의로 이전한다는 사실을요. 이 순간부터 저는 회사의 실권자가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류에 따라 오랜만에 사무실로 복거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내려다보는 차량 행렬은 낯설지만 익숙했습니다. 의사가 과로를 금지한 류지웅과 미성년 자녀들로 인해 회의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로 제가 전 경영을 맡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에 모인 류지웅 측근들을 제외한 모두가 태연했습니다. 애초에 이 회사 절반은 제 손으로 일궈낸 것이었으니까요. 연락을 받은 류지웅은 정든 몸을 떼어 공항으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회사로 가는 길,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류지웅 씨 가족이신가요? 지금 바로 성립병원으로 오세요. 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수술 중 램프가 다시 켜졌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의사, 류 부인. 이번 수술은 위험이 매우 높지만 안심하시고 저희를 믿어주세요. 열려있는 서류철을 닫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냉담한 말을 내뱉었다. 구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고 의사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죄송한데 방금 말씀이, 네. 구조하지 마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다시 그의 손에 올려놓았다. 우리 류씨 머릿속엔 아직 종양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병고까지 겪느니 차라리 편히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눈물 2방울을 흘리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인데 아내 된 자로서 말년에 고통스럽게 살게 할 순 없어요?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메웠다. 회사 관계자와 자녀들이 도착하며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다. 서명을 기다리던 의사는 결국 서명을 받지 못한 채 류지웅의 생체 신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병원은 즉시 사망 시간을 공표했다. 눈물을 흘리며 장의사에 전화해 추가 비용 144만 원을 지불하고 연결식을 앞당겼다. 상복으로 갈아입으러 집에 돌아가 유서를 찾아냈고 라이터 불길에 태워 재로 만들어버렸다. 검은 상복을 입고 집을 나서니 세상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영안실 차가운 공기 속 화장 직전 마지막으로 류지웅과 단둘이 남았다. 류씨. 사실 그 유서 봤어요. 이렇게 평생을 바친 내가 당신 눈엔 쓸모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하지만 자식들에게 주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왜 진정에게까지 줘야 했나요? 차가운 시신을 응시하며 이를 갈았다. 20년 부부인데 전 애인한테 직장과 집을 주고 심지어 그 딸까지 돌봐주다니 정말 추잡하네요. 분노를 토해내고 방을 나서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엄마, 이제 저희가 잘할게요. 딸의 위로에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추악한 면모는 영원히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연결식이 끝나갈 무렵 한 여인이 난입했다. 명품으로 치장한 진정은 유골함을 부여잡으며 소리쳤다. 류지웅 씨가 죽을 리 없어요. 아들이 진정을 밀어냈지만 그녀는 발버둥치며 소리질렀다. 당신이 죽인 거죠. 나는 유골함을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믿든 말든. 류지웅은 여기 있어요. 진정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미묘한 관계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다. 당신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계획해서 류지웅 회장님은 죽인 거야. 아니면 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자마자 바로 화장하려고 했겠어? 분명 범죄를 숨기려는 거지. 현장에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조문하러 온 친척, 친구, 회사의 원로와 직원들도 있었어. 게다가 우리 회사는 지역에서도 유명해서 언론사들도 왔지? 이 말이 나오자마자 현장은 술렁였고 수많은 플래시가 터진 폭죽처럼 쏟아졌어. 이렇게 오랜 부부로 지내왔는데 유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구나. 진정이 단호하게 말했어. 그냥 출장 갔다 오다가 사고로 죽은 거잖아.
게다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나는 냉소를 지으며 그녀 말에 허점을 찔렀어. 진정씨. 당신이 전 본사비서로 회장님의 일정을 지나치게 잘 아는 것 같지 않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회장님의 수술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류지웅 회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수술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았죠?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진정이 멍해졌고 사람들도 당황했어. 그러자 언론사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를 진정에게로 돌렸지. 나는 그녀가 혼란을 틈타 나를 모략해 정당하지 않은 유산 상속인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유골함을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핸드폰을 꺼내 말했어. 모두들 의문이 드는 것 같으니 이제 직접 수사관을 불러 진상을 밝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께 확실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고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살해당한 것 같아요. 내가 당당히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본 진정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날 쳐다봤어. 살인사건. 그것도 지역 유명 기업가의 사건이라 관련자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어. 장례식장과 회사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는 진정을 데리고 류가 저택으로 돌아갔어.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진정이 달려들며 소리쳤어. 이 여자예요. 이자가 류 회장님은 살해하도록 사주한 거죠. 경찰님들, 이 거짓말쟁이를 체포하세요. 내 딸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눈을 부라렸어. 아줌마. 도대체 누구시죠?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경찰에서도 이미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아들이 바로 받아쳤어. 이분. 오늘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계신 거 아시나요? 고인을 모시는 자리인데 어머니께까지 불손하게 대하시다니. 일부러 난동을 부리러 오신 겁니까? 경찰이 물었어. 류 부인. 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자마자 류 씨를 화장했으며 금전적 수단까지 동원했습니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골함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 주인님 생전에 말씀하시길. 죽은 후 가족과 친구들만이 배웅해주길 바라시고 언론에 알려져 쓸데없는 사람들이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셨죠.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말에 진정이 격해져 날 덮치려 했어. 하지만 내 거짓말이 아니었어. 이건 정말로 류지웅이 생전에 했던 말이었지. 그때 뇌종양 진단을 받고 병실에서 자주 힘들어하시며 하시던 말씀이었어. 경찰이 다시 물었어. 그런데 교통사고 후 류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부인이 치료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조치를 취했나요? 진정이 나를 향해 더욱 독한 눈빛을 보냈어. 류지웅은 나이가 많으셨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의사들도 수술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고 했어. 성공한다 해도 후에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 교통사고로 뇌출혈까지 발생했고 종양도 터졌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이 죽기 전에 고통스럽게 뇌 수술까지 받게 하고 싶을 리가 있나요? 거짓말. 진정이 소리쳤어. 류지웅은 괜찮다고 했어. 그냥 과로로 쓰러진 거지 뇌종양 같은 건 없었다고. 나는 태연하게 말했어. 진단서는 병원에 기록되어 있어요. 경찰님들, 확인해 보시죠. 이와 동시에 경찰들이 현장 영상을 공개했어. 영상에는 류지웅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아 방엄하게 충돌하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지. 경찰이 설명했어. 악성 뇌종양이 오래되면 신경을 압박해 순간적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 씨의 경우도 그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병원 측 자료와도 대조해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어떤 수사를 하든 상관없었지? 류지웅의 죽음은 정말 나와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진정 씨. 내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 당신이 어떻게 제 남편의 일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분이 출장 간 도시는 마침 당신이 사는 도시였고, 사후 당신이 아내인 저보다 더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아이와 경찰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 남편이 평생 마음속에 품어온 첫사랑이었죠. 본사에서 해고된 후에도 지사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별장을 제공했으며 이혼 후엔 당신 자식까지 친자식처럼 돌봐준 거 알아요. 제 추측이 맞다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건 결국 남편 재산을 노린 거죠.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라 독립적 경제 능력이 오래전부터 상실된 상태에서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물었다. 아빠가 정말로 평소 근엄한 이미지의 아버지가 외도를 저지르고 심지어 다른 여자 아이까지 키웠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멘붕 상태였다. 미안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돌아보며 사과했다. 미안해. 원래는 숨기려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 더 큰 난장판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경찰관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저희 남편의 부정한 재산 이전 혐의를 제보합니다. 진정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며 발버둥 쳤다. 전 류지웅 씨와 그냥 오랜 친구 사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서랍에서 꺼낸 은행 거래 내역서가 그녀의 거짓말을 일격에 무너뜨렸다. 매월 엄청난 금액이 류지웅 씨 계좌에서 의문의 회사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 그룹과 무관한 곳이에요. 진정은 허둥지둥 장부를 낚아채더니 허겁지겁 찍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하지만 이런 행동은 도리어 자신의 연루 사실을 인증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경찰들이 퇴실한 후 나는 그녀의 왼뺨을 후려쳤다. 돈만 밝히는 주제에 사랑 운운하는 게 역겨워. 진정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회사 경영도 안 하는 주제에 어째서 지분을 요구해? 자격이 있어? 표면적으로만 안 한 거죠? 류지웅이 집에서 얼마나 자문을 구했는지 알기나 해? 회사가 이 규모까지 성장한 데엔 내 공이 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철컥거리는 수갑 소리에 진정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진정아. 너와 류지웅이 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찾을 거야. 법이 내 몫을 대신해 줄 테니까. 장례식장을 뒤흔든 이 추악한 쇼를 마지막으로 응시하며 냉정하게 선언했다. 류지웅의 장례식에 각인된 내 추악한 모습. 평생 잊지 않을게.